1992년 1월 10일 거대한 화물선이 태평양 한가운데 어딘가를 항해했습니다. 거센 폭풍에 휘말렸고 파도가 배를 무섭게 때렸고 컨테이너 중 일부가 물에 빠졌어요. 그중 하나가 열렸고 약 29,000개의 고무장난감이 쏟아져 나왔어요. 노란 오리, 개구리, 파란 거북이 장난감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세계 바다를 가로지르는 거의 32,000km의 여행이 시작됐어요. 이 엄청난 수의 장난감은 수년간의 폭풍, 소금물, 해양 동물들, 그리고 타는 듯한 태양 아래서 수없이 많은 날을 살아남았어요. 고무오리들은 심지어 북극의 차가운 물속까지 들어갔고 타이타닉이 가라앉은 지점을 헤엄쳐 지나갔어요. 장난감 중 일부는 하와이에 도착했고 일부는 영국의 해안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들의 여정을 지켜봤어요. 해양학자들은 이동하는 고무오리 떼의 도움으로 해류를 연구했습니다. 이 오리들에 대한 책도 나왔어요. 각각의 장난감은 유물이 됐고 어떤 사람은 그 중 하나를 발견했어요. 개구리 장난감 하나가 영국 해안으로 떠내려갔고 다른 장난감들은 바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찾아서 수백만 원에 팔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방랑자들은 어딘가에서 떠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그 중 하나를 찾게 될지 몰라요. 제 건 잘 간직하고 있어요. 암모나이트가 뭔지 아세요? 나선형이 등에 있는 거대한 고대 조개 껍데기 같은 거예요. 워싱턴의 해안에는 암모나이트의 화석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 과학자들이 선사시대 흔적을 찾기 위해 그곳에 갔어요. 하지만 대신 알려지지 않은 공룡의 거대한 뼈를 발견했어요. 문제는 그 화석이 해안가 바위에 박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발견한 것을 얻고 물을 얻기 위해 돌톱을 사용했어요. 그들은 그 뼈를 추출했고 그것이 약 8천만 년 전에 살았던 동물의 뼈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것은 수강류로 두 다리로 움직이는 포식성 공룡이었습니다. 티렉스와 벨로키랍토르가 수강류에 속했어요. 이 뼈가 누구의 것인지 정확히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연구원들은 이 공룡의 후손들이 현대의 새라고 말합니다. 영국에서 1억 8천만 년 된 화석이 차머스 해변에서 발견됐어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발견 중 하나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뼈가 아니라 거대한 수중 도마뱀인 이크티오사우루스의 거의 전체 뼈였어요. 그냥 이키라고 부를게요. 이 화석의 크기는 12m였습니다. 사실상 소형 버스 길이에요. 이 도마뱀의 머리만 해도 2m였는데 이건 거의 프로농구 선수의 평균 키죠. 이 키는 가장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발견된 가장 거대한 고대 뼈대 중 하나였습니다. 1억 8천만 년 전에 바다와 해양을 헤엄치면서 다른 바다 생물들을 겁먹게 했을 걸 상상해보세요. 무섭네요. 2008년 브라이튼 비치 해안에서 사람들은 아마도 지금까지 해안에 남겨진 것 중 가장 특이한 것 하나를 발견했어요. 키가 2m나 되는 큰 레고맨이었어요. 몸 전체가 온전했고 멋져 보였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바다에 머물렀고 결국 그곳에 오게 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발견은 지역 주민들과 지방 당국의 관심을 끌었어요. 그 레고 남자는 해변에서 너무 멋있어 보여서 사람들은 레고맨을 그곳에 그냥 남겨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도 이 거대한 장난감에 대한 진실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레고맨이 덴마크에서 왔다고 해요. 덴마크에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있는데 아마 거기서 왔을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지나가는 배에서 떨어졌다고 확신합니다. 고무오리처럼요. 하지만 물론 이 모든 것이 홍보 캠페인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광고 효과가 훌륭하죠. 2010년 지역 주민들은 워싱턴의 라푸시 해안에 떠밀려온 거대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나무 기둥 안에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침대, 테이블, TV, 심지어 작은 파티를 열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나무 자체의 높이는 약 60m에 달했습니다. 거의 보잉 여객기만한 크기예요. 그날 해안에 버려진 나무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이것이 가장 컸어요. 높은 조수와 사나운 바람이 그 나무를 해안으로 데려왔어요. 이 지역에서는 폭풍이 자주 일어납니다. 폭풍이 치는 동안 그 지역을 흐르는 강은 숲 위로 흐르고 큰 나무들을 이곳으로 가져옵니다. 또한 해안 근처에는 열대 숲이 있는 높은 경사지가 있어요. 만조 때 물이 나무들을 해안으로 옮겨옵니다. 사람들은 정확한 나무의 종류를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건 시트카 스프루스, 붉은 삼나무, 더글라스 전나무처럼 생겼어요. 2020년에 대왕 오징어가 남아프리카 해변의 해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거대 오징어는 깊고 어두운 물에서 살기 때문에 이러한 발견은 드문 일이에요. 바닷가에서 발견된 이 오징어는 거의 4m 길이였습니다. 이건 승용차의 크기보다 더 커요. 일부는 버스 크기에 달하기도 합니다. 먼 옛날에 선원들이 이 괴물을 크라켄이라고 불렀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 오징어는 거대한 촉수, 부리 같은 입, 그리고 동물 세계에서 가장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 하나가 축구공만한 크기예요. 2021년 한 가족이 하와이의 해변에서 오래된 병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안에는 37년 전에 쓰인 메시지가 있었어요. 편지는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한 일본 학교의 학생들이 이 메시지를 썼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1984년 그 학교는 해류를 연구하기 위해 약 450개의 병을 바다에 방류했어요. 그 편지에는 병을 돌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주소가 있었습니다. 현재 약 50개의 병들이 일본의 그 학교로 반환됐어요. 하지만 하와이 해안에서 발견된 이 메시지는 2002년 이후 처음입니다. 해안을 따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이상한 것을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커다랗고 짙은 녹색 촉수를 가진 거대한 불가사리처럼 보여요. 가운데에는 이상한 붉은 빛이 있어요. 그 물체는 테이프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주변에 보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2022년 5월 호주의 본디비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 해안에 왔던 기자와 많은 관광객들은 이 알 수 없는 생물이 그저 미국의 유명 TV 시리즈 광고를 위해 만들어진 조각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2020년 2월 16일 지역 주민들은 아일랜드 마을의 바위투성이 해안에서 큰 화물선이 갇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배는 낡고 녹슬었으며 몸 전체에 구멍이 나 있고 곳곳이 썩어 있었어요. 그 전날에는 거기 없었어요. 그 배에는 값지거나 흥미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 낡은 연료통 몇 개만 있었습니다. 어떤 기록이나 일지도 찾지 못했어요. 그 배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선장이 누구였을까요? 선원들은 다 어디로 갔죠? 아무도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곧 언론에서 배에 대한 기사를 썼고 어떤 사람이 마을 관리 당국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주인이라고 소개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론 아무도 그 배를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얼마 후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선박의 이야기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의 이름은 알타입니다. 아일랜드 해안으로 오기 5개월 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대서양에서 목격됐어요. 그날 대형 선박 MS 프로텍터는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고 알타를 발견했습니다. MS 프로텍터 승무원이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그 배는 비어 있었어요. 유령선이었죠. 어떻게 이 배가 대서양을 가로질러 아일랜드 해안까지 떠내려왔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연이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그 배를 본 사람이 없다는 점도 특이합니다. 폭풍우를 헤치고 조용히 먼 거리를 항해했어요. 그런데 추가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알타는 여러 명의 선장을 거쳤고 밀수업자들에 의해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됐어요. 아프리카와 그리스의 해안가를 방문했습니다. 어느 날 알타 선원들이 조난 신호를 보냈어요. 음식과 물이 떨어졌어요. 엔진 내부에 고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구조되었고 배는 바다를 헤매게 됐어요. 배의 주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